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신주 발행 금지, 그리고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신주 발행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니틱스, YTN, 에머리지 뭐 이런 회사들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에머리지나 지니틱스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YTN도 있고요. 예전에는 대한항공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꼭 이게 작은 회사, 문제가 있는 회사에서만 생기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회사도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도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원고들이 냈고 그 내용은 이제 본안 판결 확정까지 150, 140억 정도의 증자를 금지한다.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라고 나오죠.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 금지, 의결권 행사 금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상시 증자건 전환사채 전환이건 뭐 어찌됐건 뭐가 됐건 신주 발행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로 돈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삼자의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는데 저렇게 소송이 걸려버리면 회사가 재무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진칼 이 예전에 이제 소송 걸려가지고 공시한 내용인데 2020년 이때가 코로나 때문에 한진그룹 자체가 흔들거릴 때인데 그레이스 홀딩스 외 7명이 소송을 걸죠. 신주 발행 금지 해달라. 이때 제가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금액이 컸을 거예요. 근데 한진칼은 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걸어버리니까 신주 발행은 안 되고 돈은 못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고 이래서 난감했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래도 가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 주기는 합니다. 이 공시 보게 되면 2020년 12월 1일 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11월 18일입니다. 대충 보면 뭐 열흘 정도 사이에 결정을 내려졌다.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건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140억 정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소송 제기 일자가 8월 14일 그리고 소송이 결과가 난 판결이 난 일자는 8월 29일 보름 정도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금지한다고 나오죠. 그러면 회사에 자금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으면 이거 잘못하면 부도나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정 공시를 하게 되는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때문에 유상 증자 일정을 전부 다 미루게 됐다. 이런 공시가 나오고요. 이게 우리만 그 한두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별의별 회사가 다 나오게 되고 요거는 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코아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신주 발행이 금지되면서 근데 또 희한하게 여기는 회사만 거는 게 아니고 거래사하고 외사원까지 걸면서 신주 발행 금지, 상장 금지, 그리고 아예 등록 발행 해주지 마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해보면 신주 발행을 해서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제기가 되면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는 발행을 할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가처분 소송만 하기 때문에 결과 빨리 나오고 그 가처분 소송 결과대로 진행을 합니다만 만약에 원고들이 불복해가지고 본안으로 가면 뭐 수년 동안 안 될 경우도 있고 경영권 분쟁 있는 와중에 소송을 걸게 되면 그리고 회사에 정말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이슈가 생기면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이, 어, 매주 있었던 그 회사는
이제 안 나오고 이제 다른 걸로 나왔네요. 이제 신주 발행 금지. 요즘 뭐 많이 나오죠.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이제 많이 하죠. 회사들이 이제 경영진이 아니죠. 경영진 반대편에 있는 주주, 뭐 소액주주 연대가 됐든 아니면 뭐 채권자가 됐든 아니면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이대 주주, 대부분은 이제 기존 주주들이 이제 많이 하죠. 신주 발행 제3자 배정의 신주 발행 주요 사항 보고서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신주 배정 발행 금지, 처음에 이제 발행 금지죠. 발행. 회사 입장에서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 당일 이제 공시를 합니다. 당일 공시하면 그걸 내가 투자했던 회사를 보고, 야, 내가 그럼 기존에 투자했던 지분율이 떨어지고, 얘들이 나한테 투자받을 때는,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의 지분율을 좀 어느 정도 워런트 보장을 해주고, 추가적인 대규모 유증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했겠죠. 그런데 또, 거기다가 새롭게 신주를 발행해서 내 지분율도 하락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곳이 또 엄청나게 좋은 곳이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하는 거죠. 우선은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이라는 거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 하지 말아달라. 법원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우선 본안 소송 가기 전에 가처분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그 정확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하게 가처분을 하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에서 봉합 판결을 나면은 그 아까 여기서 이제 한진칼도 마찬가지고 뭐 요 코아스라는 회사인 거죠. 이 코아스에서 거의 2주 정도 이렇게 해주죠. 그 대부분은 원래는 인용을 해줘요. 예, 대부분이 인용을 해주는 게 정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거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못 받는데요라고 하는 게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특별한 게 뭐냐면 상법에서 보면은 어, 제3자 배정은 2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주식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의 평등한 권리, 주식 한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를 배정받을 신주를 권리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정관에 의해서 신주 발행 목적 중에서 경영의 신속한 판단과 신사업 뭐 신기술 도입 등등등 해서 3자 배정하는 경우가 있고 3자 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그 3자 배정을 진행을 하려면 최소한 기존 주주에게 2주간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2주간의 공고가 뭐냐면 그 2주간 공고라면 기존 주주들이 그걸 보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럼 반대 의사 표시 그 2주간 동안 보고 나서 주주 배정을 하라는 거예요. 법 원칙에서는 신주는 무조건 주주 발행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사항으로 3자 배정 신주를 한 거고 근데 그 예외사항에 조건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다 그 조건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3자 배정을 한 거고 그럼 그 예외사항의 전제 조건이 기존 주주들에게 알리고 기존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주주 배정으로 가라는 그 취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신주환이 금지 가처분 하면 우선 인용을 해주고 그 인용한다는 얘기 발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주 배정으로 진행해라. 물론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상법이기 때문에 상장 비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배정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죠. 거기다 상장사라면 뭐 증권신고서도 발행을 해야 되고 증권신고서 발행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1차 발행까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쇼부를 봅니다. 이 원고 신청인에게 가서 쇼부를 보는 거죠. 그 대부분은 이대주주고 기존 주주기 때문에 쇼부가 잘 보고 납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벌써 돈이 들어와서 이 돈을 어떻게 행동하고 당신들이 기존에 투자했던 돈들을 어떻게 이제 워런트 해주고 주가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 벌써 돈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으면 대부분은 취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예, 그런 와중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요건 좀 특수한 게거든요. 요거는 신주 발행 근처에서 여기서 좀 오버한 거고 요 내용은 좀 자세히 봐야 되긴 되겠지만 보통은 인용을 해줍니다. 그 주주 배정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예.
그리고 신주 발행을 하게 돼서 거의 대부분 이제 채권자하고 하게 되고, 여기 예비적인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따라 붙여주는 거고, 예, 따라 붙여주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 금지, 약간 이제 신주 발행, 발행 금지 가처분을 건다는 건 전제가 주요상 보고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걸 좀 늦게 본 거야. 늦게 보면 벌써 납입이 된 거죠. 이 주요상 보고서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도 요즘 바뀌어가지고 일주일 전, 납입일 일주일 전에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죠. 정정에도 일주일 텀을 두게 돼 있고. 그렇게, 근데 벌써 소송에서 접수해서 넣는 것까지 해가지고 회사가 받아보는 건 접수일하고 받아보는 날짜는 좀 다른 거죠. 에, 제기일자하고 확인일자 2, 3일 정도 텀이 있으니까. 근데 벌써 그 사이에 납입일이 지난 거죠. 내가 늦게도 받고 바로 소송 준비해서 접수를 했고 그다음에 접수해서 회사가 확인하기까지 그 사이에 벌써 납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뿐만이 아니라 신주 발행뿐만이 아니라 신주 발행은 당연히 전제로 놓고 그다음에 상장 금지 가처분까지 같이 그 상장 금지 가처분은 한국거래소는 아마 이제 공시를 해주지 마라 이러는 게고 예탁원을 같이 넣는 거죠. 예탁원하고 한국거래소가 같이 넣는 거죠. 이거 신주 발행의 전환권 행사.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전환권 신주 발행 상장 금지 가처분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겠네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 근데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는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죠. 예. 이거는 채권자에 걸리고 처음 계약했을 때 걸리기 때문에 받아주는 신주 발행금지가 처분하고 좀 차이가 죠 신주 발행은 새로운 의사결정에서의 발행인 거고, 요거는 이제 신주 상장금지, 전환권 행사는 전환 사채를 발행할 때 결정했던 내용들과 벌써 1년이 지난 거죠. 최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죠. 없지만 그래도 이제 소송이야 뭐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한국거래소 이제 이거는 상장의 문제인 거죠, 상장.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요즘 소액주주분들도 또 이게 그레이드가 높아졌다고 하죠. 이렇게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홍차장님께서 이제 보신 회사들 중에서 이제 ELM 시스템 친한 회사입니다. 친한 회사여서 여기 이제 케이스 인더스트리죠. 주요사항 보고서 두 개 위반 때문에 벌점 14점을 맞는 케이스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 최대 주주 50억 하겠죠. 50억 그 최대 주주가 된 하여튼 회장님. 근데 실제 사주분은 다른 분이죠. 실제 사주분은 다른 분에 계시고 요거 이제 끌어들이다가 이제 또 좀 불쌍하시죠. 돈은 좀 많이 태우셨는데 좀 당하신 걸로. ELM 시스템. 좀 신기해서 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원지방부 KS 인더스트리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주 발행은 요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가처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은 금방금방 나죠. 가처분 자체가.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또 2주, 1주 뭐 이거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나고 대부분은 그 사이에 상법에서 원하는 거는 그 2주 사이에 기존 주주가 반대를 하면 채권자의 반대, 채권자는 거의 의미가 없죠. 이건 주식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 주주의 반대가 있을 경우는 원칙은 받아들인다. 그 받아들인다는 게 신주를 발행한 금지 가처분보다는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 배정으로 하라. 고 결정할 겁니다. 주주 배정으로. 어, 주주 배정으로. 근데 뭐 금액이 너무 미미하거나 아니면 이 그 신주 발행을 제3자 배정으로 이건 대부분 신주 발행 금지를 꼭 제3자 배정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닌데 기존 주주 배정 유상 증자할 때도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 꽤 합니다. 꽤 하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 하는 것들은 어, 제3자 배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주 배정에 대해서는 거의 안 나오죠. 주주 배정에 대해서 가처분 하면 거의 지죠. 지기 때문에 거의 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요즘 많이 나오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은 제3자 배정에 대한 거고 그 제3자 배정에 대해서는 원칙은 인용인데 상장사들은 인용이라고 회사가 지는 걸 잘 못 보신 이유가 거의 다 쇼부를 봅니다. 거의 쇼부를 안 본 적은 거의 없어요. 어, 거의 다 쇼부를 보기 때문에 왜냐면 돈이 거의 대부분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은 최초 납입일로부터 6개월 넘어가 버리면 벌점을 맞아요. 아까 이제 케이스트 인더스트리 말씀을 드렸듯이 요즘은
특히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 공시 위반해서 벌점을 때리면 세게 때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쇼부를 본다. 협상의 기술의 도구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야,